2025년 3월 늦은 봄비가 서울 은평구 주택가를 적시던 날이었다. 나는 시어머니 뒤를 밟고 있었다. 이상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이시면 어김없이 외출하시던 그분이 오늘따라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였다. 지난 28년간 단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었다. 어머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골목길로 또 골목길로 시어머니의 발걸음은 익숙했다. 마치 눈을 감고도 갈 수 있는 길처럼. 그리고 멈춰섰다. 낡은 2층 빌라 앞에서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놀림이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들려왔다. 남자의 목소리가. 순떡아 왔어? 응. 오늘 좀 늦었지? 시장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배춧잎 사느라. 나는 숨이 막혔다. 저 목소리, 저 말투, 결혼한 부부의 그것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왔다. 손이 떨렸다. 28년 동안 시아버지를 극진히 모셔온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다른 집에서 2시간 후 큰 집 저녁 식탁. 어머님, 설거지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응? 신문을 보시던 시어머니가 대답하셨다.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다. 신문 넘기던 손이. 별일 있었니? 어머님, 저 오늘 따라갔어요. 정적?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다. 은평구 신사동 127번지. 그 빌라. 시어머니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으셨다. 그분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평온했다. 너무도 평온해서 더 무서웠다. 언제부턴가 내가 물었다. 50년. 네, 50년째야. 2집을 오가며 산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현주야. 시어머니가 일어서셨다. 그리고 내 앞에 앉으셨다. 70대 중반의 여인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소녀처럼 맑았다. 넌 사랑해 본 적 있니? 진짜로. 예.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 그 사람 없이는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랑 말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2번 사랑했어. 한 사람은 내 의무였고 또 한 사람은 내 운명이었지. 아버님은 아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고 있어. 처음부터.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 다만 내일 저녁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셨다. 새벽 3시 나는 거실로 내려왔다. 목이 말랐다. 부엌으로 가는데 시아버지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시아버지가 낡은 사진첩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우셨다. 소리 없이. 여보, 당신은 행복했을까? 시아버지의 중얼거림이 들렸다. 50년을 기다린 내가 미련한 걸까? 나는 뒷걸음질 쳤다. 무언가 엄청난 비밀 앞에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세 사람의,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얽힌 무언가였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상을 차리셨다. 시아버지도 평소처럼 신문을 보셨다.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어머님, 응? 그분은 누구세요?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놓으시며 답하셨다. 오늘 저녁에 다 말해줄게. 약속했잖니. 하지만 그 전에 영자 이모 만나볼래? 같이 가자. 이영자 이모님요? 어머님의 50년 지기 친구. 항상 붙어 다니시던 분. 그래.
영자만 알아. 처음부터 끝까지. 오후 2시 우리는 이영자 이모의 집으로 향했다. 마포구 작은 아파트 2층.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나 순덕이. 문이 열렸다. 이영자 이모가 나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다. 말했구나. 응. 현주가 알았어. 어제. 들어와. 거실에는 낡은 소파와 오래된 장롱이 있었다. 이영자 이모가 장롱을 열었다. 그리고 헝겊으로 싼 상자를 꺼냈다. 이걸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다발과 사진들, 그리고 출생신고서가 있었다.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군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 뒷면에 글씨가 있었다. 1950년 6월 24일. 동식 오빠와 6월 24일. 내가 중얼거렸다. 그 다음 날이 6.25였지. 이영자 이모가 말했다. 그리고 그날 동식이는 전쟁터로 끌려갔어. 순덕이는 그의 아이를 뱃속에 품은 채 나는 출생신고서를 봤다. 1951년 3월 15일생. 박민서. 이 아이는 내 딸이야.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다. 그리고 동식이의 딸. 내가 본 그 집에 사는 남자, 김동식의 딸. 그럼 우리 오빠는 아버님의 자식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아니. 내 시아버지 재윤이는 내가 임신한 걸 알고도 나와 결혼했어. 1950년 12월에. 왜요?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다. 그것도 사랑이었으니까. 그럼 그 김동식이란 분은 어떻게 죽었어? 1951년 1월 4일. 1.45태 때 이영자 이모가 끼어들었다. 전사통지서까지 왔어. 나도 봤어. 분명히 전사했어. 그럼 지금 그 집에 계신 분은? 시어머니와 이영자 이모가 동시에 나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게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똑똑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 세 사람 모두 얼어붙었다. 영자야, 나야.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 남자의 목소리. 동식이? 이영자 이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문 좀 열어줘. 순덕이 있지? 얘기 좀 해야겠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안 돼. 아직은. 순덕아. 문 밖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민서가. 우리 딸이 알았어. 모든 걸. 순간 시어머니가 비틀거렸다. 내가 부축했다. 어머님, 민서가 뭘 알았다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처음 보는 공포의 표정이었다. 문 밖의 남자가 말했다. 자기가 재윤이 친딸이 아니란 걸 알았어. 그리고 숨을 삼키는 소리. 왜 내가 진짜 엄마인데도 자기를 영자한테 맡기고 50년을 숨겨야 했는지. 그 이유를.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민서는 모르는 게 나아. 절대 알면 안 돼. 늦었어, 순덕아. 민서가 지금 큰 집으로 가고 있어. 재윤이를 만나러. 나는 택시를 잡았다. 시어머니와 이영자 이모를 태우고 우리 집으로 달렸다. 운전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셨다. 어머님, 박민서라는 분이 누구예요? 정확히. 내가 낳은 딸. 그럼 왜 이모님 집에서 키우신 거예요? 이영자 이모가 대신 대답했다. 순덕이가 선택해야 했거든. 1951년 겨울. 무슨 선택을요? 죽은 사람의 아이를 키울 것인가? 아니면 산 사람과 새 삶을 시작할 것인가?
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둘 다 선택할 순 없었어. 그 시절엔 택시가 우리 집 앞에 멈춰 섰다. 대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짧은 단발머리의 여성. 그녀가 우리를 보더니 굳어졌다. 엄마.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렸다. 그 여자 박민서를 향해 걸어갔다. 민서야. 왜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왜 52년 동안 거짓말하신 거예요? 이영자 이모가 제 엄마라고 믿고 살았어요. 이모 성을 따라 이민서로 살다가 결혼하면서 박민서가 됐죠. 그게 우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민서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어제 이모 집 서랍에서 찾았어요. 제 진짜 출생신고서. 엄마 이름 박순덕. 아버지 이름 김동식. 민서야 그건.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1975년 김동식 사망신고서. 근데 이상하죠? 1951년에 전사했다면서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민서야 지금은. 그리고 오늘 아침 아빠를, 김동식 아버지를 만났어요. 할머니가 말했던 그 죽은 사람을요. 뭐? 이영자 이모가 비명처럼 물었다. 살아계시더군요. 멀쩡히. 은평구 신사동 빌라에서. 민서가 우리를 쏘아봤다. 거기서 25년을 엄마랑 살았다며요? 매주 수요일이랑 주말마다? 민서야 제발. 제발이요? 52년을 속이고 저를 이모 손에 맡기고 다른 자식들은 떳떳하게 키우면서.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는 뭐예요? 버려진 자식? 부끄러운 과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처음 듣는 큰 목소리였다. 넌 내가 가장 아꼈던. 그럼 왜 버리셨어요? 둘의 외침이 고요한 주택가에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그건 내 때문이야. 대문이 열렸다. 시아버지가 나왔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재윤 아버님. 내가 놀라 다가갔다. 시아버지는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후 거동이 불편하셨다. 혼자 대문까지 나오신 게 놀라웠다. 민서야. 시아버지가 민서를 불렀다. 누구세요? 나는 박재윤이야. 내 어머니 남편.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널 지켜본 사람. 시아버지가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뭔지 아니? 사진 속엔 갓난아기를 아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젊은 시아버지. 1951년 3월 16일. 내가 태어난 다음 날이야. 민서가 사진을 받아들었다. 내가 너를 처음 본 날. 그리고 내 엄마에게 청혼한 날. 왜요? 사랑했으니까. 시아버지의 대답은 단순했다. 내 엄마를, 그리고 널, 내 아버지 동식이까지도.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둘러앉았다.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1950년 여름이었어. 나는 동식이 친구였지. 같은 우체국에서 일했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동식이는 멋진 친구였어. 똑똑하고 씩씩하고. 순덕이를 너무 사랑했지. 그럼 할아버지는? 민서가 물었다. 나도 순덕이를 좋아했어. 하지만 동식이를 이길 순 없었지. 순덕이 눈엔 동식이밖에 안 보였으니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다. 6월 24일 동식이가 순덕이에게 청혼했어. 다음 날 전쟁이 터질 줄도 모르고. 그리고 6월 25일 새벽 전쟁이 시작됐어. 동식이는 곧바로 징집됐어. 나도 징집됐지만 내가 독자라서 면제받았어. 동식이가 떠나기 전날 밤 순덕이가 내게 왔어. 울면서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 임신했다고 말했어. 재윤이한테. 왜 저한테요? 김동식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할 수 없었어. 동식이는 이미 전선으로 갔고, 그리고 그때는 이영자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혼전 임신은 죽을 죄였어. 가문의 수치였지. 순덕이 아버지가 알았으면 아버지는 절 죽였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실제로 목을 찔러 죽이려 했으니까. 네. 나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1950년 10월 내가 배가 불러오자 아버지가 알아챘어. 나를 골방에 가뒀어. 굶겼어. 아이를 지우라고. 그때 내가 데리고 나왔어. 시아버지가 계속했다. 순덕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말했지. 제가 책임지겠다고. 결혼하겠다고. 동식이 친구가 동식이 아이를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나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순덕이도 살고 아이도 살고 동식이의 핏줄도 지키고. 하지만 순덕이는 싫다고 했어. 죽어도 싫다고. 이영자 이모가 말했다. 동식이가 돌아오면 어떡하냐고. 배신자가 되는 거라고. 그래도 결혼했어요? 내가 물었다. 아니. 시어머니가 대답했다. 거부하다가 1950년 12월 31일 새해 전날 밤에 동식이 전사통지서가 왔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나는 이틀 뒤 재윤이와 결혼했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였어. 동식이 핏줄을 지키기 위해서였어. 시아버지가 덧붙였다. 하지만 민서가 서류를 다시 꺼냈다. 1975년 사망신고서예요. 김동식. 이건 뭐예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동시에 얼어붙었다. 민서야. 대답하세요. 민서의 외침에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동식이는 죽지 않았어. 네. 전사통지서가 잘못된 거였어. 1951년 1월 4일 1.45태 때 행방불명됐을 뿐이었어. 그럼 1975년 7월 15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내가 민서 내 돌잔치를 준비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 누가? 동식이었어. 24년 만에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다. 포로수용소에 있었대. 북한군 포로수용소. 거제도에서 석방된 게 1953년이었는데 기억을 잃었었대. 1975년에야 겨우 기억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문을 열었어. 동식이를 봤어. 24년 만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동식이도 봤어. 나를. 그리고 내 뒤에 있던 4살짜리 여자아이를. 너를. 동식이가 물었어. 저 아이가 누구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시어머니가 얼굴을 가렸다. 이영자 딸이라고 했어. 이영자 딸 민서라고. 왜요? 널 지키려고. 저를요? 거짓말로요?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진실로 널 지키려고 했어. 재윤이가 너를 호적에 올렸거든. 법적으로 넌 재윤이 딸이었어. 동식이가 나타나면 이영자 이모가 설명했다. 친부가 친권을 주장하면 넌 동식이에게 가야 했어. 24년 만에 나타난 아무것도 없는 남자에게. 그래서 시아버지가 말했다. 우리는 계획을 짰어. 순덕이, 나, 영자. 셋이서. 무슨 계획을요? 민서는 영자 딸로 키운다. 서류상으로. 순덕이와 나 사이에서 태어난 건 큰아들 하나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동식이에게 내가 재혼했다고 말한다. 아이도 낳았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러니 돌아가라고. 거짓말을요? 진짜 딸이 눈앞에 있는데요? 진짜 딸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한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다. 동식이가 널 데려가는 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나았어. 하지만 동식이는 믿지 않았어. 시아버지가 계속했다. 순덕이를 한 달 내내 따라다녔어. 미행했어. 확인하려고. 그리고 봤어. 순덕이가 나와 함께 사는 모습을. 우리 아들 키우는 모습을. 그제야 동식이가 포기했어. 순덕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으니까. 그리고 떠났어. 어디론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그게 1975년 8월 14일이었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다. 9월 1일 동식이 사망신고서가 나왔어. 죽었다고요? 아니, 시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허위로 신고했어. 김동식 사망신고를. 왜요?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면 다시는 순덕이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나는 전율했다.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을 법적으로 죽인 남자. 그리고 25년이 흘렀어. 이영자 이모가 말을 이었다. 2000년 봄 순덕이에게 전화가 왔어. 낯선 남자한테서. 동식이요? 민서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었어. 25년을 더 살아서 60대가 되어서 돌아왔어. 이번엔 뭐래요? 미안하다고. 1975년 떠난 게 미안하다고. 그때 포기한 게 후회된다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를 보고 싶다고 했어. 민서를, 딸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딸이란 걸. 1975년 떠나서 25년 동안 조사했대. 호적, 출생신고 다. 그리고 알았대. 이민서가 사실은 박민서였고 내가 바로 자기 딸이라는 걸. 민서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같이 산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부정했다. 처음엔 거절했어. 재윤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내 인생이 있다고. 하지만 동식이가 말했어. 1년만 달라고. 단 1년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럼 영영 사라지겠다고. 그래서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 동안 동식이와 함께 살았어. 재윤 아버님은 내가 시아버지를 봤다. 허락했어. 시아버지의 대답은 담담했다. 내가 빼앗은 50년이니까 1년쯤은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민서가 서리를 흔들었다. 지금까지 25년째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 시어머니가 인정했다. 1년이 끝났을 때 동식이가 또 말했어. 1년만 더 달라고. 그렇게 매년 1년씩 연장한 거예요? 아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다. 2년째 되던 해 동식이가 쓰러졌어. 암이었어.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어.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마지막 6개월을 함께 있어주자고. 하지만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동식이는 죽지 않았어. 기적이었어. 의사들도 믿을 수 없어 했어. 이영자 이모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사랑 때문이었을까?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어. 나는 두 집을 오갔어. 수요일은 동식이와 주말은 재윤이와 두 남자 모두 내 남편이었어. 법적으로는 재윤이가, 하지만 마음으로는.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민서가 일어섰다.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뭐, 왜 저를 만나지 않은 거예요? 25년 동안 김동식 아버지는 저를 찾았는데 왜 엄마는 한 번도 저를 찾지 않은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서야, 52년 동안 숨기고 이영자 이모딸로 키우고 이제 와서 사랑했다고요? 못 만난 게 가슴 아팠다고요? 거짓말 마세요. 민서의 외침이 터졌다. 진짜 이유가 뭐예요? 왜 저를 버린 거예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동식이를 닮았으니까. 네, 내 얼굴을 볼 때마다 동식이가 생각났어. 내가 배신한 사람이, 내가 죽였다고 거짓말한 사람이. 그래서 못 봤어. 차라리 남의 집 딸로 사는 내 모습이 나았어. 그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이유예요? 미안해. 시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미안해, 민서야. 민서가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었다. 민서야. 이제 알았어요. 민서가 문고리를 잡았다. 전 엄마한테 딸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던 거죠. 아니야. 그럼. 민서가 돌아섰다. 김동식 아버지가 25년 전 알았다고 했죠? 제가 딸이란 걸. 그래. 그럼 왜 저를 찾지 않으셨을까요? 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만나러 오지 않으셨을까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김동식 아버지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민서가 문을 열고 나갔다. 민서야, 안 돼. 시어머니가 쫓아갔다. 나도 이영자 이모도 시아버지도 뒤따랐다. 민서는 이미 택시를 잡아탔다. 은평구 신사동 127번지요. 택시가 출발했다. 막아야 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왜요? 친아버지 만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움켜잡았다. 민서가 동식이를 만나면 동식이가 죽어. 네. 동식이는 심장이 나빠. 큰 충격을 받으면 안 돼. 의사가 경고했어. 그래서 25년 동안 민서를 만나지 못하게 한 거야. 동식이가, 이영자 이모가 설명했다. 동식이는 민서를 사랑했어. 너무 사랑해서 차라리 멀리서 지켜보는 걸 택한 거야. 딸을 만나는 충격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다고 했어. 시어머니가 울먹였다. 하지만 지금 민서는 그걸 몰라. 그냥 만나러 가면 동식이는 충격으로 죽을 수도 있어.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 나왔다. 빨리 가자. 내 차로. 우리는 시아버지 차에 올랐다. 은평구로 달렸다. 하지만 민서의 택시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더 빨리요. 시어머니가 외쳤다. 15분 후 우리는 신사동 빌라에 도착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2층. 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민서의 목소리. 내가 민서구나. 낯선 남자의 목소리. 떨리고 있었다. 그래, 나는 김동식이야. 내 아버지. 우리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에 민서가 서 있었다. 그리고 소파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다. 79세. 김동식. 하얗게 센 머리, 깊이 패인 주름. 하지만 눈만큼은 젊은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동식아. 시어머니가 달려갔다. 괜찮아? 순덕아. 동식이 시어머니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바보야. 의사가 큰 충격받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75년을 기다렸어. 동식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내 딸을 만날 날을. 이제 됐어. 충분해. 동식이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야. 너를 52년 만에 제대로 보는구나.
미안하다. 아버지가 못난 아버지라서. 왜? 민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25년 동안 숨어 계셨어요? 널 지키려고. 저를요? 그래.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게 내 행복이었어. 동식이 천천히 일어섰다. 비틀거렸다. 시어머니가 부축했다. 민서야, 아버지가 줄 게 있어. 동식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상자를 들고 나왔다. 이걸 받아라. 민서가 상자를 받았다. 열었다. 안에는 편지 다발이 있었다. 1975년부터 2025년까지 50년 동안 너에게 쓴 편지야. 매년 내 생일마다 한 통씩, 52통. 민서가 편지 한 장을 꺼냈다. 1975년 3월 15일. 사랑하는 민서에게. 아빠는 오늘 내 돌잔치를 멀리서 봤단다. 넌 정말 예뻤어. 엄마를 닮았구나. 아빠는 내게 다가갈 수 없지만 항상 널 사랑할 거야. 마이너스 아빠가. 민서의 손이 떨렸다. 다음 편지를 꺼냈다. 1976년 3월 15일. 민서야, 3살이 됐구나. 오늘 어린이집 입학식을 봤어. 넌 울지 않고 씩씩하게 들어갔더구나. 아빠는 자랑스러웠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52년의 기록. 민서가 무릎을 꿇었다.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미안하다, 민서야. 동식이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버지가 내 인생에 있었어야 했는데. 없어서 미안해. 아니에요. 아니야. 미안한 거 맞아. 하지만 동식이 가슴을 눌렀다. 표정이 일그러졌다. 동식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동식이 쓰러졌다. 바닥에. 119, 119 불러요. 내가 소리쳤다. 이영자 이모가 전화기를 꺼냈다. 동식아, 정신 차려. 시어머니가 동식을 흔들었다. 순덕아. 동식이 눈을 떴다. 희미하게. 이제 됐어. 무슨 소리야. 구급차 올 때까지 버텨. 행복했어. 너랑 50년을. 50년 아니야. 우린 100년을 살 거야. 100년은 무리야. 동식이 웃었다. 피가 입가에 맺혔다. 민서야. 내 아버지. 아버지 딸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버지. 그리고 동식이 시어머니를 봤다. 순덕아.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자. 응. 약속해. 재윤아. 동식이 시아버지를 봤다. 동식아. 시아버지가 다가와 동식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 인생을 빼앗아서. 아니야. 고마워. 순덕이를 지켜줘서. 다음 생에는 내가 먼저 고백해. 알았지? 그래. 동식의 눈이 감겼다. 그리고 손이 축 늘어졌다. 동식아. 시어머니의 비명이 빌라를 흔들었다. 동식아. 동식아. 하지만 김동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너무 늦었다. 민서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았다. 처음이자 마지막 포옹. 아버지. 아버지.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시아버지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순덕아. 재윤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올려다봤다.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밖에서 구급차가 멈춰섰다. 구급대원들이 뛰어 올라왔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 김동식. 1946년생. 2025년 3월 27일 사망. 79세. 그는 75년을 기다렸고 50년을 사랑했고 52년 만에 딸을 만났고 그리고 죽었다.
민서가 편지 다발을 가슴에 안았다. 그 안에 한 장의 편지가 더 있었다. 2025년 3월 27일. 오늘. 민서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겁쟁이라서 25년 동안 너를 만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알아다오. 아버지는 매일 내가 행복하길 기도했어. 내가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살 수 있었어. 사랑한다, 내 딸. 그리고 내 엄마를 용서해줘. 그녀도 최선을 다한 거야. 마이너스 2025년 3월 27일. 너를 영원히 사랑하는 아버지가. 민서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2025년 3월 27일. 세 사람의 50년 사랑이 끝난 날.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졌다. 은평구 신사동 빌라에서 가까운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김동식은 친척도 친구도 거의 없었다. 이상하네요. 장례식 둘째 날 아침 민서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다. 뭐가요? 아버지. 김동식 아버지는 79년을 사셨잖아요. 그런데 조문객이 거의 없어요. 친구도 동료도 이웃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민서의 말이 맞았다. 김동식의 삶은 너무 조용했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어머니. 민서가 시어머니를 불렀다. 박순덕은 영정사진 앞에서 하루 종일 꿇어앉아 계셨다. 김동식 아버지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 뭘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았다. 25년이에요. 25년 동안 어디서 뭘 하며 사셨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이영자 이모가 끼어들었다. 동식이가 말을 안 했어. 한 번도. 왜요? 모르겠어. 2000년 다시 나타났을 때도 그냥 살고 싶다고만 했지. 민서가 일어섰다. 아버지 집에 가볼게요. 뭔가 남아있을 것 같아서. 내가 같이 갈게. 시어머니가 일어섰다. 하지만 비틀거렸다. 3일 동안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다. 어머님 쉬세요. 제가 다녀올게요. 아니야. 나도 가야 해. 어머니. 민서가 시어머니를 마주봤다. 전 아직 어머니를 용서 못했어요. 알아. 52년을 숨기고 저를 버렸잖아요. 그게 이유가 어쨌든. 그래.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들을 읽었어요. 52통 다. 편지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순덕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해 보이는지. 민서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더라고요. 75년 동안. 그래서요? 그래서 알고 싶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를 사랑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이었는지. 시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다. 사랑했어. 미칠 것처럼. 그럼 왜 박재훈 할아버지와 결혼하셨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으니까.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가 허공을 바라봤다. 할 수 있어.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김동식의 빌라로 갔다. 민서, 시어머니, 나 그리고 이영자 이모. 시아버지는 장례식장에 남으셨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안은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이상했다. 마치 떠날 준비를 한 것 같네요. 민서가 말했다. 거실에는 소파 하나, 작은 TV, 식탁. 그게 전부였다. 벽에는 액자 하나. 젊은 시절 박순덕의 사진. 어머니 사진밖에 없네요. 그래. 동식이는 내 사진만 걸어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메말랐다. 방을 볼까요?
민서가 안방 문을 열었다. 침대, 옷장, 작은 책상. 책상 위에 노트북이 있었다. 이걸 켜볼게요. 민서가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가 뭘까요? 315.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생일. 민서가 315를 입력했다. 노트북이 열렸다. 바탕화면에 폴더가 하나 있었다. 이름은 순덕에게. 이게 뭐지? 민서가 폴더를 클릭했다. 안에 파일들이 가득했다. 사진, 동영상, 그리고 텍스트 파일. 첫 번째 텍스트 파일을 열었다. 1975년 8월 15일. 오늘 순덕이를 떠났다. 25년 만에 만났다가 한 달 만에 다시 헤어졌다. 순덕이는 행복해 보였다. 재윤이와 함께, 민서와 함께 나는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죽지 못했다. 순덕이가 아직도 보고 싶어서. 두 번째 파일. 1975년 9월 1일. 재윤이가 나를 죽였다. 법적으로 사망신고를 했다.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다. 다시는 순덕이를 만날 수 없다. 하지만 괜찮다. 순덕이가 행복하다면. 세 번째 파일. 1976년 3월 15일. 민서 생일이다. 어린이집 앞에서 지켜봤다. 순덕이가 민서 손을 잡고 들어갔다. 민서는 울지 않았다. 씩씩한 아이다. 내 딸. 민서가 파일을 하나씩 열었다. 25년간의 기록. 1975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1980년 5월 3일자 파일에서 멈췄다. 오늘 영자를 만났다. 5년 만이다. 영자는 나를 보자마자 울었다. 미안하다고. 민서를 잘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영자에게 말했다. 고맙다고. 내 딸을 키워줘서. 이영자 이모님이요? 민서가 이영자 이모를 봤다. 응. 이영자 이모의 얼굴이 굳었다. 1980년에 김동식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래. 왜 말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어. 순덕이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이영자 이모를 봤다. 영자야, 너 동식이를 만났었어? 미안해. 다음 파일을 열었다. 1980년 6월 12일. 영자가 또 왔다. 민서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며 사진을 보여줬다. 교복을 입은 민서. 너무 예쁘다. 순덕이를 닮았다. 영자는 민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민서가 착하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나는 들으면서 울었다. 1981년 1월 1일. 새해다. 영자와 약속했다. 매년 한 번씩 만나기로. 영자가 민서 이야기를 해주기로. 나는 멀리서라도 딸을 지켜보기로. 민서가 이영자 이모를 봤다. 이모님, 20년 동안 김동식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래. 왜요? 너 때문이야. 이영자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식이가 너무 불쌍했어. 딸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대신 이야기해줬어. 하지만, 그리고 이영자 이모가 시어머니를 봤다. 미안해, 순덕아. 뭐가 미안해? 나도 동식이를 사랑했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1950년부터, 너희 둘이 사귈 때부터. 영자야, 나도 동식이를 좋아했어. 하지만 동식이는 너만 봤지. 이영자 이모가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1980년 동식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너무 기뻤어. 내 기회라고 생각했어. 영자. 하지만 동식이는 20년 동안 나를 한 번도 여자로 보지 않았어. 그냥 순덕이 친구. 민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그래서 매년 만났던 거야.
동식이가 보고 싶어서 20년 동안 민서가 다음 파일을 열었다. 1999년 12월 31일. 마지막 20세기의 마지막 날이다. 영자와 만났다. 영자가 말했다. 이제 그만 만나자고. 자기가 힘들다고. 나는 알았다. 영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미안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순덕이뿐이다. 2000년 1월 1일. 새로운 밀레니엄이다. 결심했다. 순덕이를 다시 만나러 가기로. 25년 만에. 이번엔 포기하지 않으리라. 민서가 폴더를 스크롤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파일이 쭉 이어졌다. 2000년 7월 1일. 순덕이와 다시 만났다. 50세가 된 순덕이. 여전히 아름답다. 순덕이가 말했다. 1년만 함께 살자고. 나는 울었다. 1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2001년 6월 30일. 1년이 끝났다. 순덕이가 떠나려 했다. 나는 붙잡았다. 1년만 더 달라고. 순덕이가 울었다. 그리고 남아줬다. 2002년 3월 15일. 민서 5,000번째 생일이다. 여전히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영자에게 들었다. 민서가 결혼했다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다행이다. 2002년 12월 1일. 암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다. 순덕이에게 말했다. 순덕이가 울면서 말했다.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민서가 숨을 삼켰다. 2003년 6월 1일. 6개월이 지났다. 아직 살아있다. 의사도 놀란다. 순덕이는 매일 온다. 수요일마다, 주말마다. 나는 행복하다. 2010년 7월 7일. 10년째다. 순덕이와 함께한 지. 기적이다. 암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퍼지지도 않는다. 의사가 말했다. 삶의 의지 때문이라고. 맞다. 순덕이가 내 삶의 의지다. 2020년 1월 1일. 20년째다. 나는 이제 74세다. 순덕이는 70세. 우리는 늙었다. 하지만 사랑은 늙지 않았다. 2025년 3월 26일. 내일 민서를 만날 것 같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리고 무섭다. 민서를 만나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의사가 경고했다. 하지만 괜찮다. 딸을 한 번만 만나고 죽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마지막 파일이었다. 민서가 노트북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시어머니가 민서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민서야. 정말 미안해. 어머니도 몰랐어요. 이영자 이모님이 20년 동안 아버지를 만난 걸. 그래. 나도 몰랐어. 어머니. 민서가 시어머니를 밀어냈다. 그럼 어머니는 뭘 숨기고 계세요? 뭐?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에서 숨겨진 게 이것뿐일 리 없어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없어. 거짓말 마세요. 민서가 일어섰다. 전 이제 모든 진실을 알고 싶어요. 52년 동안 숨겨진 모든 것을. 민서야. 대답하세요. 1975년 김동식 아버지가 처음 왔을 때 정말 한 달 만에 보내셨어요? 그래. 거짓말이네요. 민서가 노트북을 다시 열었다. 숨겨진 폴더를 찾았다. 진실. 폴더를 열었다. 사진 파일이 하나 있었다. 클릭했다. 사진 속엔 젊은 박순덕과 김동식이 있었다. 둘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배경은 해변. 사진 뒷면을 확대했다. 글씨가 보였다. 1976년 8월 15일. 부산에서 순덕과 동식. 1976년이요?
민서가 시어머니를 봤다. 1975년 8월에 헤어졌다면서요? 1976년에 부산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 왜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대답하세요. 1년간 만났어. 뭐라고요? 1975년 8월부터 1976년 8월까지 1년 동안 동식이를 몰래 만났어. 내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그럼 아버님은? 박재윤 아버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 거짓말이네요. 이영자 이모가 말했다. 재윤이도 알았어. 순떡아, 이제 그만 말해. 영자야. 민서가 알 권리가 있어. 내 딸이잖아.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알았어. 다 말할게. 1975년 8월, 동식이가 떠난 후 일주일 뒤였어. 동식이가 다시 나타났어. 왜요? 포기할 수 없다고. 다시 만나자고. 그래서요? 나는 거절했어. 하지만 동식이는 매일 찾아왔어.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무너졌어. 재윤이 몰래 동식이를 만나기 시작했어. 일주일에 한 번. 서울 외곽에서. 1년 동안? 그래. 1년 동안. 박재윤 할아버지는요? 모르셨어. 아니, 모르는 척 하셨어. 뭐요? 재윤이는 알고 있었어. 내가 동식이를 만나는 걸. 하지만 모른 척 해줬어. 왜요? 나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행복하길 바랐으니까.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돼요. 사랑하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데 가만히 있었다고요? 그게 재윤이의 사랑이었어. 시어머니가 울었다. 재윤이는 25년을 기다렸어. 나를. 내가 동식이를 잊을 때까지. 하지만 결국 동식이가 2000년 다시 나타났잖아요. 그래. 그리고 재윤이는 또 허락했어. 나를. 미친 거 아니에요? 민서가 소리쳤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50년을 기다리고 허락하고 또 기다리고 그게 사랑이니까. 시어머니의 대답은 단순했다. 재윤이의 사랑은 소유가 아니었어. 기다림이었어.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 사랑은 뭐였어요? 나는 두 사람 모두 사랑했어. 동시에요? 그래. 동시에. 민서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참 좋으시겠네요. 두 남자의 사랑을 받으시니. 민서야. 전 어머니가 이해 안 돼요. 아버지도, 박재윤 할아버지도. 민서가 문을 향해 걸었다. 민서야, 어디가? 집에 갈래요. 제 집에. 이 모든 게 너무 역겨워요. 민서야. 하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나는 시어머니를 부축했다. 어머님, 현주야. 네. 나, 나쁜 사람이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한 나쁜 여자. 어머님.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재윤이 없이는 살 수 없었어. 동식이 없이도 살 수 없었어. 그래서 50년을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겁쟁이야. 그때였다. 순떡아. 밖에서 비명소리. 민서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뛰어나갔다. 계단 아래에 민서가 무릎 꿇고 있었다. 민서야. 엄마. 민서가 우리를 올려다봤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 방금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무슨? 박재윤 할아버지가.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쓰러지셨대요. 장례식장에서. 시어머니가 비틀거렸다. 내가 부축했다. 재윤이가 심근경색이래요. 지금 응급실이요. 우리는 택시를 잡아탔다. 병원으로 달렸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김동식에 이어 박재윤까지.
병원에 도착했다. 응급실 앞에는 이미 우리 가족들이 모여 있었다.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들. 엄마, 큰아들이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아버지가, 재윤이는 어디 있어? 안에 계세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수술실 불이 켜져 있었다. 수술 중 표시등. 우리는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3시간. 밤 10시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가 나왔다. 박재윤 환자 보호자분? 네. 시어머니가 달려갔다. 어떻게 됐어요? 일단, 생명은 건졌습니다. 그럼, 하지만 뇌 손상이 있습니다. 산소 공급이 늦어져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재윤아. 혹시 깨어나더라도 기억을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을? 네. 최근 몇 년 혹은 수십 년의 기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시아버지를 봤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재윤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깨어나. 제발. 하지만 시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서가 내 옆에 섰다. 이모부님이 왜 쓰러지신 걸까요? 심장이 안 좋으셨어요. 아니에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이모부님은 건강하셨어요. 3년 전 뇌졸중 후에도 회복 잘하셨고, 그럼 오늘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장례식장에서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때 큰아들이 다가왔다. 엄마, 응? 아버지 주머니에서 이거 나왔어요. 큰아들이 편지 봉투를 내밀었다. 봉투에 글씨가 있었다. 순덕에게, 박재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뜯었다. 편지를 꺼냈다.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님? 내가 물었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떨어뜨렸다. 안 돼. 이럴 수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민서가 편지를 주었다.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서도 얼어붙었다. 이게 무슨. 나도 편지를 봤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순덕아, 미안하다. 50년간 거짓말했다. 사실 나는 1975년 사망신고를 한 게 아니야. 동식이가 스스로 죽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어. 나는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었을 뿐이야. 동식이는 내게서 영영 사라지고 싶어 했어. 그래서 죽은 사람이 되기로 한 거야. 그런데 2000년 동식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 나는 거짓말을 했어. 동식이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아이들이 있다고. 모두 거짓말이었어. 사실 넌 동식이만 사랑했잖아. 나는 알았어. 항상.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25년 동안 너를 붙잡았어. 동식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미안해. 이제 동식이도 떠났으니 나도 갈게. 용서해줘. 마이너스 재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졌다. 재윤아. 안 돼. 민서가 나를 봤다. 눈빛에 충격이 가득했다. 그럼 이모부님은 자살하려고 한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중환자실 모니터가 삐삐 울렸다. 심정지, 심정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다. 환자 심정지, 의사 호출. 의료진이 달려왔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우리는 유리 너머로 지켜봤다. 재윤아. 시어머니가 유리를 두드렸다. 재윤아, 가지마. 하지만 모니터에서는 점점 평평해졌다. 제세동기, 충전 완료.
쇼크. 시아버지의 몸이 움찔했다. 하지만 선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충전. 쇼크. 또 한 번. 하지만 여전히 평평한 선. 한 번 더. 쇼크. 이번에도 변화 없음. 의사가 시계를 봤다. 사망 시간 오후 10시 47분. 안 돼.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재윤아. 하지만 박재윤은 돌아오지 않았다. 78년의 삶, 50년의 기다림, 그리고 마침내 끝. 민서가 내 팔을 붙잡았다. 이모. 응?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김동식이 죽고 박재윤도 죽었다. 남은 건 박순덕. 혼자. 그리고 50년간의 비밀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 시어머니가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재윤아, 미안해.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손에 입을 맞췄다. 그때였다. 간호사가 뛰어왔다. 저기요. 왜요? 박재윤 환자 침대 밑에서 이게 떨어졌는데요. 간호사가 낡은 공책을 내밀었다. 일기장 같은데. 읽어보니까 이상해서요. 민서가 공책을 받았다. 펼쳤다. 첫 페이지. 1975년 1월 1일. 새해다. 올해는 동식이를 찾아야겠다. 순덕이를 위해서. 민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75년 2월 14일. 동식이를 찾았다. 부산에 있었다. 살아 있었다. 뭐? 민서가 나를 봤다. 살아 있었다고요? 1975년에? 다음 페이지. 1975년 3월 1일. 동식이를 만났다. 동식이가 울었다. 순덕이를 보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말했다. 순덕이는 행복하다고. 내가 돌아오면 안 된다고. 1975년 4월 10일. 동식이가 순덕이를 봤다. 멀리서. 나는 동식이를 막았다. 다가가지 말라고. 1975년 8월 14일. 동식이가 떠났다. 영영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안도했다. 순덕이가 내 것이 된 것 같아서. 민서의 손이 떨렸다. 이모부님이 김동식 아버지를 쫓아낸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2025년 3월 27일. 오늘 동식이가 죽었다. 민서를 만나고 죽었다. 나는 질투했다. 죽어서도 순덕이의 마음을 가진 동식이가. 이제 나도 갈 시간이다. 순덕아, 미안하다. 나는 내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내 곁에 있고 싶었던 사람일 뿐. 공책이 끝났다. 민서가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봤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안은 채 울고 있었다. 재윤아, 난.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50년간의 사랑과 거짓말. 세 사람의 비극.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진짜 진실. 박재윤의 장례식은 일주일 후 치러졌다. 김동식과 같은 장례식장. 같은 장소에서 일주일 사이에 두 남자의 장례식. 조문객은 많았다. 박재윤은 30년간 우체국장으로 일했고 동네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김동식과는 달랐다. 참 아이러니네요. 민서가 중얼거렸다. 우리는 빈소박 복도에 앉아 있었다. 뭐가요? 김동식 아버지는 75년을 사랑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박재윤 할아버지는 50년을 기다렸지만 모두가 존경했고. 어느 쪽이 더 불행한 걸까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빈소 안에서 시어머니는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계셨다.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 어머님 좀 드세요. 내가 죽을 떠서 드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만 저으셨다. 재윤아.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계속됐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 민서가 빈소로 들어왔다. 손에 박재윤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이거 다 읽었어요. 그래. 물어볼 게 있어요. 민서가 일기장을 펼쳤다. 1975년 7월 15일자. 여기 보세요. 오늘 동식이가 왔다. 25년 만에. 순덕이는 놀랐다. 나는 두려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동식이와 이야기했다. 순덕이 몰래 제안을 했다. 동식이는 거절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서가 시어머니를 쏘아봤다. 무슨 제안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았다. 어머니, 대답하세요. 모르겠어. 거짓말. 민서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8월 1일. 동식이가 드디어 동의했다. 내 제안을.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순덕이는 절대 알면 안 된다는 것. 8월 14일. 동식이가 떠났다. 계획대로. 이제 순덕이는 영영 내 것이다. 민서가 일기장을 닫았다. 무슨 계획이었어요? 민서야. 어머니가 모르는 계획이 뭐였냐고요. 그때였다. 내가 말해줄게. 이영자 이모가 빈소로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영자 언니. 순덕아, 미안해. 이제 다 말해야 할 것 같아. 이영자 이모가 민서를 봤다. 1975년 7월 재윤이가 나를 찾아왔어. 이모님을요? 그래. 그리고 부탁했어. 동식이를 설득해달라고. 무슨 설득을요? 순덕이를 포기하라고. 민서가 숨을 삼켰다. 재윤이는 나에게 돈을 줬어. 500만 원. 그때 큰 돈이었지. 돈을요? 왜요? 동식이에게 전하라고. 이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순덕이는 잊으라고. 그래서요? 나는 동식이에게 전했어. 그 돈과 함께. 이영자 이모가 눈을 감았다. 동식이는 처음엔 거절했어. 하지만 재윤이가 또 왔어. 이번엔 다른 제안을 들고. 무슨 제안이요? 만약 동식이가 떠나지 않으면 민서를 해외로 입양 보내겠다고. 뭐라고요? 민서의 얼굴이 굳었다. 1975년은 해외 입양이 많던 시절이었어. 재윤이는 우체국장이었고 서류를 조작할 수 있었지. 그래서 김동식 아버지는 동의했어.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영자 이모가 울기 시작했다. 동식이는 내게 말했어. 민서가 한국에서 잘 자랄 수 있다면 자기는 사라지겠다고. 그리고 정말 사라졌어. 25년 동안. 민서가 시어머니를 봤다. 어머니는 이거 알았어요? 아니. 거짓말. 정말 몰랐어. 재윤이가 그런 짓을 했는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동식이가 스스로 떠난 줄 알았어. 하지만 어머니. 내가 끼어들었다. 아버님 일기장에 순덕이는 절대 알면 안 된다고 쓰여 있잖아요. 그럼 어머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영자 이모가 부정했다. 재윤이는 순덕이를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 거야. 무슨 뜻이에요? 이영자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재윤이는 순덕이에게 집착했어. 병적으로. 1950년부터 줄곧 순덕이만 바라봤어. 동식이가 전쟁터로 끌려갔을 때 재윤이는 기뻐했어. 속으로. 순덕이가 동식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재윤이는 기회라고 생각했어. 자기가 구원자가 되어서
순덕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시어머니가 이영자 이모를 봤다. 영자야. 그건 순덕아, 넌 몰랐겠지만 나는 봤어. 재윤이 눈빛을.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한 게 아니야.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민서가 일어섰다. 그럼 결국 이모부님은 김동식 아버지를 협박해서 쫓아낸 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리고 25년 후 다시 나타났을 때도. 민서가 일기장을 넘겼다. 2000년 7월 1일. 동식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어쩔 수 없다. 순덕이에게 선택권을 줘야겠다. 하지만 다음 날. 역시 안 되겠다. 순덕이를 동식이에게 빼앗길 순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무슨 방법이요? 민서가 물었다. 그때 빈소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실례합니다. 박재윤 씨 장례식이 맞나요?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누구세요? 내가 물었다.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요? 네. 박재윤 씨와 오랜 인연이 있어서요. 김철수가 시어머니를 봤다. 박순덕 여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전 선생님을 모르는데요. 그러실 겁니다. 저희는 처음 뵙는 거니까요. 김철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재윤 씨가 1975년부터 2000년까지 25년간 제 은행 계좌로 송금한 기록입니다. 송금? 네. 매달 50만 원씩 25년간 총 1억 5천만 원. 민서가 서류를 받아봤다. 정말로 송금 기록이 빼곡했다. 이게 왜 어머니한테? 제가 누군지 설명드려야겠네요. 김철수가 의자에 앉았다. 저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 김동식 씨를 감시한 사람입니다. 감시요? 네. 박재윤 씨의 의뢰로. 빈소에 정적이 흘렀다. 박재윤 씨는 제게 돈을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김동식 씨를 감시하고 그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면 막으라고. 어떻게요? 방법은 저에게 맡기셨어요. 협박이든 회유든.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다. 저는 25년간 그 일을 했습니다. 김동식 씨가 서울행 기차를 타려고 하면 막았어요.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가로챘고요. 그런 짓을. 민서가 분노로 떨었다. 하지만 2000년 김동식 씨가 저를 뚫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박재윤 씨에게 보고했죠. 그리고요? 박재윤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고. 계약은 끝났다고. 김철수가 서류를 더 꺼냈다. 이건 제가 25년간 찍은 김동식 씨의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이 쏟아졌다. 김동식이 부산 항구에서 일하는 모습, 작은 방에서 혼자 밥 먹는 모습, 공원 벤치에서 울고 있는 모습. 김동식 씨는 25년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혼자서. 민서가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왜 이런 사진을 찍은 거예요? 박재윤 씨가 요구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무슨 증거요? 김동식 씨가 정말 서울로 안 오는지, 박순덕 여사를 찾으려 하지 않는지. 김철수가 마지막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박재윤 씨가 제게 보관하라고 한 편지입니다. 편지요? 네. 자기가 죽으면 박순덕 여사께 전하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내가 다가갔다. 시어머니가 편지를 떨어뜨렸다. 민서가 편지를 주었다. 읽기 시작했다. 순덕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겠지. 미안하다. 50년간 거짓말했다. 사실은 나는 내가 동식이만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처음부터.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동식이를 떼어놓으려고 온갖 짓을 다 했어.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감시하고 협박하고 1975년 민서를 해외 입양 보내겠다는 것도 진짜였어. 서류도 다 준비했었어. 동식이가 무릎 꿇고 빌어서 취소했지만 2000년 동식이가 다시 나타났을 때도 나는 또 계획을 세웠어. 이번엔 너에게 거짓말을 했어. 동식이가 암에 걸렸다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실 동식이는 건강했어. 암 진단은 내가 의사를 매수해서 만든 거짓이었어. 너를 붙잡기 위해서. 민서의 손이 떨렸다. 거짓이었다고요? 암이. 편지는 계속됐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2002년 동식이가 정말로 암에 걸렸어. 진짜로. 의사들도 놀랐어. 내 거짓말이 현실이 된 거야. 나는 하늘의 벌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한 짓에 대한. 동식이는 그 후 23년을 더 살았어. 기적이었지. 아마도 너 때문이었을 거야. 순덕아 고백한다. 나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 게 아니야. 내가 내 곁에 있길 바랐을 뿐이야. 50년간.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집착이었어.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리고 동식아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나였어. 마이너스 재윤. 편지가 끝났다. 빈손은 침묵에 잠겼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무릎 꿇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50년간 재윤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지. 어머니, 민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몰랐어요? 뭐,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이모부님이 김동식 아버지를 감시한 것도, 협박한 것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럼 왜 2000년부터 25년간 같이 산 거예요? 동식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도 거짓이었잖아요. 처음엔. 민서가 소리쳤다. 어머니는 뭘 믿은 거예요? 이모부님 말을? 아니면 그냥 믿고 싶었던 거예요? 민서야. 어머니는 두 남자를 사랑했다고 했죠. 하지만 전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편한 거짓말이었는지.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다. 김철수가 일어섰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다입니다. 그럼 이만. 잠깐요. 내가 김철수를 불렀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네. 김동식 씨는 25년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구체적으로. 김철수가 잠시 생각했다. 힘들게 사셨습니다. 부두 노동자로 일하셨어요. 작은 쪽방에서 혼자. 친구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아무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왜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 혼자 사시냐고. 김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김동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순덕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라고. 25년간 그렇게 사셨습니다. 혼자서. 박순덕 여사만 생각하면서. 김철수가 문을 향해 걸었다. 참 하나 더. 네. 김동식 씨 방에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뭔가요? 벽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9125일. 그게 뭔가요? 1975년 8월 15일부터 2000년 7월 1일까지의 날짜입니다. 김동식 씨가 박순덕 여사를 못 본 날들을 센 거죠. 김철수가 나갔다. 빈소에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서가 천천히 일어섰다. 어머니. 응. 전 어머니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민서야. 김동식 아버지는 25년을 날짜를 세며 기다렸어요. 9125일을. 박재윤 할아버지는 50년을 집착하며 기다렸고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두 집을 오갔어요. 50년간. 그게 사랑이에요? 두 남자를 다 사랑했다고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민서가 돌아섰다. 어머니는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어머니 자신만 사랑했던 거죠. 아니야.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나는 정말 둘 다 사랑했어. 그럼 증명하세요. 뭐, 누가 더 중요했는지. 김동식 아버지요? 아니면 박재윤 할아버지요? 나는. 시어머니가 말을 멈췄다. 대답할 수 없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민서가 나갔다. 민서야, 민서야. 시어머니가 쫓아가려 했다. 하지만 비틀거렸다. 나는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어머님, 현주야. 나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재윤이가 그런 짓을 했는지. 알아요, 어머님. 나는 그냥 두 사람 모두 놓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영자 이모가 말했다. 순덕아, 넌 선택하지 않으려고 했어. 50년간.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야. 넌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어디세요? 강 앞이요. 거기서 뭐해요? 생각 중이에요. 무슨? 뛰어내릴까 말까?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서 씨, 지금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에요. 안 뛰어내려요. 그냥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요. 민서의 목소리가 공허했다. 52년을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내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알고 보니 내 아빠는 25년을 날짜를 세며 기다렸고, 내 법적 아버지는 50년을 집착하며 감시했고, 내 엄마는 그냥 편하게 두 집을 오갔어요. 이게 사랑인가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모. 네.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만약 이모가 박순덕 어머니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모르겠어요. 정직하네요. 민서가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했는지. 그래서 더 화가 나요. 박순덕 어머니를 비난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민서 씨, 이모, 저 내일 미국 가요. 네. 여기 있으면 미칠 것 같아요. 이 모든 거짓말과 비밀 속에서. 그래도 걱정 마세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숨 좀 쉬고 올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빈소로 돌아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영정 사진 앞에 앉아 계셨다. 어머님. 응. 민서 씨가 미국 간대요. 그래. 말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말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시어머니가 영정 사진을 바라봤다. 재윤아, 너는 나를 사랑한 거야? 아니면 소유하고 싶었던 거야? 영정 사진 속 박재윤은 미소 짓고 있었다. 대답 없는 미소. 나는 너를 사랑했어. 동식이도 사랑했고.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시어머니가 영정 사진에 이마를 댔다.
재윤아, 미안해. 동식아, 미안해. 민서야, 미안해. 다들 미안해. 그때였다. 어머니, 큰아들이 뛰어들어왔다. 민서 누나가 왜 공항에서 쓰러졌대요. 뭐, 우리는 병원으로 달렸다. 응급실, 민서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서야, 시어머니가 달려갔다. 의사가 나왔다. 환자 보호자시죠?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봤다. 검사 결과 좀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뭐가요? 환자분 혈액형이 AB형인데요. 네, 그런데요. 어머니와 아버지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죠? 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AB형은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O나 AB형이어야 하고 다른 한 명은 B나 AB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 어머니는 O형, 아버지 김동식 씨는 O형으로 되어 있네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O형 부모에게서 AB형 자식이 나올 수 없거든요. 순간 빈소가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 씨는 김동식 씨의 딸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 향했다. 어머님, 민서는 누구 딸이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다. 나는,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민서는 재윤이 딸이야. 응급실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고백이 공기를 갈랐다. 민서는 재윤이 딸이야. 뭐라고요? 내가 되물었다. 그럼 지난 75년간의 이야기는 다 뭐예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운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 앉아라. 다들.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았다. 우리도 둘러앉았다. 1950년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해줄게. 진짜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1950년 봄 나는 18이었어. 우체국에서 일했지. 거기서 세 남자를 만났어. 김동식, 박재윤, 그리고 시어머니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강민. 누구요? 내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 이영자 이모가 끼어들었다. 강민이 이름을 말하는구나. 75년 만에. 영자야, 너도 기억하지? 그럼 어떻게 잊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강민은 우체국 계장이었어. 26살. 서울대 나온 수재였지. 나는 그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어.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강민이도 나를 좋아했어. 우린 사귀기 시작했어. 몰래. 왜 몰래요? 강민이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거든. 집안끼리 정한 혼처가 있었어. 하지만 우린 멈출 수 없었어. 1950년 5월 나는 강민이 아이를 가졌어. 이영자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그때 내가 처음 알았지. 순덕이가 울면서 내게 왔을 때 강민이에게 말했어요? 말했지. 그리고 강민이는 기뻐했어. 약혼을 파기하겠다고, 나와 결혼하겠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6월 15일이었어. 강민이가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린다고 했어. 나는 기다렸어. 우체국 뒤편에서. 그런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저녁 강민이가 안 왔어.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6월 18일 소식을 들었어. 강민이가 약혼녀 가족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다가 배가 침몰했대. 모두 죽었어.
그럼 이강민은 죽었어. 26살에 내 뱃속에 아이를 남긴 채 빈소가 조용해졌다. 나는 미쳤어. 일주일을 울었어.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 그때 두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김동식이랑 박재윤이. 동식이가 말했어.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와 결혼하겠다고. 재윤이도 말했어. 자기가 아이 아버지라고 거짓말하겠다고. 왜요? 왜 둘 다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둘 다 나를 좋아했으니까. 몰래. 시어머니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거절했어. 둘 다. 강민이가 아니면 싫다고. 그런데 6월 25일 전쟁이 터졌어. 그리고 동식이가 징집됐어. 떠나기 전날 밤 동식이가 나를 찾아왔어. 뭐라고 했어요? 부탁했어. 자기가 아이 아버지인 척 해달라고. 왜요? 전쟁터에 가면 살아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 자기 이름이라도 아이에게 남겨주고 싶다고. 나는 동의했어. 그게 동식이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어. 김동식 아이라고. 우리가 사귀었다고. 실제로는요? 한 번도 사귄 적 없어. 동식이와는. 이영자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알아. 순덕이는 동식이를 동생처럼 생각했지. 남자로 본 적은 없었어. 그럼 박재윤은요? 재윤이는 달랐어.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다. 1950년 10월 내 배가 불러오자 아버지가 알아챘어. 날 때리고 굶기고 죽이려 했어. 재윤이가 나를 구해줬어. 아버지와 싸워가면서. 그리고 말했어. 자기와 결혼하자고. 자기가 진짜 아버지인 것처럼 서류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아니, 거절했어. 나는 동식이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12월 31일 동식이 전사통지서가 왔어. 그리고 재윤이가 또 청혼했어. 시어머니가 숨을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그때 결심했어. 강민이도 죽고 동식이도 죽었으니 이제 포기하자고. 그래서 1951년 1월 2일 재윤이와 결혼했어. 3월 15일 민서가 태어났어. 출생신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김동식 딸이라고요? 재윤이가 했어. 자기 손으로. 왜요? 민서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영자 이모가 설명했다. 1951년은 전쟁 중이었어. 미혼모의 아이는 버려지기 일쑤였지. 하지만 전사자의 유복자라면 사람들이 동정했어. 도와줬어. 그래서 재윤이는 서류를 조작했어. 민서가 김동식과 박순덕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자기 친딸을 다른 남자 딸로 만든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재윤이는 그렇게 민서를 지켰어. 법적으로는 김동식 딸이지만 재윤이 손으로 키웠지. 하지만 1951년 6월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요? 이강민 가족들이 나타났어. 죽지 않았어요? 강민이 약혼녀 가족은 다 죽었어. 하지만 강민이 친가족들은 살아있었지. 그들이 소문을 들었어. 강민이가 우체국 직원과 사귀었다는 소문을. 그리고 조사했어. 박순덕이라는 여자가 1951년 3월에 아이를 낳았다는 걸.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강민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어. 6월 어느 날. 뭐라고 하셨어요? 민서를 보여달라고 했어. 혹시 강민이 아이가 아니냐고. 보여줬어요? 거절했어. 김동식 딸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강민이 어머니는 믿지 않았어. 혈액형 검사를 하자고 했어. 그래서요? 도망갔어. 시어머니가 얼굴을 가렸다.
민서를 데리고 영자 집으로 숨었어. 이영자 이모가 끼어들었다. 그때 내가 민서를 맡았어. 내 딸인 척하고. 왜요? 강민이 가족들이 찾을 수 없게. 이강민 어머니는요? 1년간 찾아다녔어. 하지만 결국 포기했어. 민서가 정말 김동식 딸이라고 믿었나 봐. 시어머니가 계속했다. 1952년 나는 재윤이와 아들을 낳았어. 큰아들. 그리고 영자가 민서를 키웠어. 이민서라는 이름으로. 왜 계속 숨긴 거예요? 강민이 가족들이 포기했으면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그럴 수 없었어.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1953년 강민이 어머니가 자살했어. 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유서에 이렇게 썼더래. 손자를 찾지 못한 게 한이다라고. 그 소식을 듣고 나는 결심했어. 평생 민서를 숨기고 살자고. 강민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 민서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52년 동안? 그래. 52년 동안 민서는 이영자 딸이었어. 이영자 이모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실제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어. 그래서 기꺼이 민서를 내 딸로 키웠지. 민서를 사랑했으니까. 침대에 누운 민서가 움직였다. 눈을 떴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민서가 우리를 봤다. 다 들었어요. 민서야. 시어머니가 달려갔다. 언제 깬 거야? 처음부터요. 민서는 재윤이 딸이야. 그 말부터. 민서가 일어나 앉았다. 그럼 저는 김동식 아버지 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이강민이라는 사람 딸이고요. 맞아. 민서가 웃었다. 허무한 웃음이었다. 52년을 거짓말 속에서 산 줄 알았더니 75년이었네요. 민서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전 누구예요? 이강민 딸, 박재윤 딸, 김동식 딸. 호적으로는 김동식 딸이지만 생물학적으론 이강민 딸이고 키운 건 박재윤이고 전 평생 정체성을 모르고 산 거예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럼 1975년은요? 민서가 물었다. 1975년 김동식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 동식이가 뭐요? 시어머니가 입술을 깨물었다. 동식이가 진실을 알았어. 1975년 그때. 어떻게요? 내가 말했어. 민서가 자기 딸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동식이가 울었어. 그리고 말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기는 상관없다고. 민서가 누구 딸이든 자기는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동식이에게 민서를 맡길 수 없었어. 왜요? 동식이는 아무것도 없었어. 25년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나왔어. 돈도 집도 직업도 없었어. 그래서 재윤이에게 부탁했어. 동식이를 보내달라고. 재윤이는 어떻게 했어요? 협박했어. 민서를 해외 입양 보내겠다고. 그건 거짓말이었잖아요. 맞아. 거짓말이었어. 하지만 동식이는 믿었어. 그래서 떠났고요. 그래. 25년간. 민서가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럼 2000년은요? 동식이 아버지가 다시 왔을 때는요? 동식이는 여전히 민서가 자기 딸이라고 믿었어. 네. 1975년 떠날 때 나는 동식이에게 거짓말했어. 민서가 정말 동식이 딸이라고. 왜요? 그래야 동식이가 민서를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무슨 소리예요? 나는 동식이가 민서를 완전히 잊을까 봐 두려웠어.
시어머니가 얼굴을 가렸다. 이기적이었어. 나는 동식이가 민서를 기억하고 멀리서라도 지켜보길 바랐어.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한 거예요? 그래.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는 김동식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했어.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 왜요? 시어머니가 민서를 똑바로 봤다. 동식이가 진실을 알면 너를 포기했을 거야. 네. 동식이는 내가 자기 딸이라서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널 사랑했어. 하지만 동식이 자신은 몰랐어. 자기가 왜 민서를 그렇게 사랑하는지. 이영자 이모가 끼어들었다. 동식이는 순덕이를 사랑했어. 그래서 순덕이가 사랑한 사람의 딸도 사랑했던 거야. 민서야, 동식이는 내가 강민이 딸이라는 걸 알았어. 1975년부터. 네. 순덕이가 말했으니까. 그런데도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 왜냐면 이영자 이모가 눈물을 닦았다. 동식이는 순덕이가 행복하길 바랐거든. 그게 민서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어. 민서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럼 김동식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덕이를 위해서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둘 다야. 시어머니가 민서 옆에 앉았다. 동식이는 너를 사랑했어. 그리고 나도 사랑했어. 그래서 우리 둘 다 행복하길 바랐어. 박재윤 할아버지는요? 재윤이는 시어머니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재윤이도 알았어. 민서가 강민이 딸이라는 걸.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그런데도 제 법적 아버지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 재윤이는 그렇게 너를 지켰어. 50년간. 민서가 울기 시작했다. 왜 다들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말하면 안 됐어요? 안 됐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1950년대였어. 미혼모는 죽을 죄였어. 전사자 유복자가 아니었으면 너는 버려졌을 거야. 그래서 동식이 이름을 빌렸어.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재윤이가 키웠어. 실제로는 영자가 숨겨줬어. 강민이 가족들로부터. 우리 셋이 너를 지킨 거야. 75년간. 민서가 시어머니를 봤다. 그럼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잠시 침묵했다. 강민이. 네. 나는 강민이만 사랑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김동식 아버지는요? 박재윤 할아버지는요? 사랑하지 않았어. 남자로서는. 민서가 숨을 멈췄다. 하지만 소중했어. 다른 방식으로. 동식이는 내 구원자였어. 내가 가장 힘들 때 손을 내밀어준 사람. 재윤이는 내 보호자였어. 나와 민서를 지켜준 사람.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요? 사랑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뛰고 숨이 막히고 세상이 그 사람뿐인 그런 사랑? 그건 강민이뿐이었어. 하지만 평생을 함께하고 서로 의지하고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사랑? 그건 동식이와 재윤이었어.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전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는 결국 아무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시어머니가 인정했다. 나는 겁쟁이였어. 선택하지 못했어. 강민이는 죽었고, 동식이는 떠났고, 재윤이는 기다렸어. 나는 그 사이에서 그냥 살았어. 그게 사랑이에요? 모르겠어. 시어머니가 민서를 봤다. 민서야, 내가 판단해. 75년 후에 내 무덤 앞에서 내가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비겁하게 산 건지. 민서가 일어섰다.
판단할 필요 없어요. 뭐, 전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래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왜? 왜 갑자기?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민서가 말했다.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어요. 평생 걸려도. 하지만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왜? 김동식 아버지가 그랬으니까요. 민서가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52통 중 마지막 편지. 2025년 3월 27일자. 펼쳐서 읽었다. 민서야, 내 엄마를 용서해줘. 그녀도 최선을 다한 거야. 김동식 아버지는 25년을 기다리면서도 어머니를 용서했어요. 박재윤 할아버지는 50년을 집착하면서도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이강민 아버지는 죽으면서도 어머니를 믿었을 거예요. 세 남자가 75년간 어머니를 용서했는데 딸인 제가 못 용서할 이유가 없죠. 시어머니가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야, 고마워. 고마워할 건 없어요. 민서가 시어머니를 밀어냈다. 용서한다고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 아직도 어머니가 이해 안 돼요. 하지만 민서가 웃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다. 어머니도 사람이니까요. 완벽할 수 없죠. 민서야. 이모. 민서가 이영자 이모를 봤다. 네, 민서야. 고마웠어요. 52년간 저를 키워주셔서. 아니야, 나야말로. 그리고 이제 말해주세요. 이모도 숨기는 게 있죠? 이영자 이모가 얼어붙었다. 뭘? 이모는 김동식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1950년부터. 그건, 그리고 20년간 매년 만났죠.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맞아. 이영자 이모가 인정했다. 나는 동식이를 사랑했어. 하지만 동식이는 순덕이만 봤어. 그래서 이모는 평생 숨겨줬어요? 박순덕 어머니의 비밀을? 그래. 바보 같지? 아니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이모만의. 이영자 이모가 울었다. 민서야, 미안해. 나는 내 진짜 엄마가 될 수 없었어. 아니요.